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색깔을 섞어서 보여준 건데 각각의 레드에 8비트, 그린에 8비트, 블루에 8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3을 계속 곱하면 8을 8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이상의 색상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HDR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비 이미지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카메라로 사진을 엄청 고해상도로 찍어서 그대로 들고 온 이미지, 들고 포토샵으로 가져온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HDR 이미지는 채널당 32비트가 있는 거예요. 채널당 32비트. 네, 엄청나게 양이 많죠. 네. 여기에다가 보통 트루 컬러 플러스 알파 채널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냥 HDR 이미지까지도 요즘에는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비트 심도 변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비트를 뭐 이렇게 16비트도 있고 8비트도 있고 32비트도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비트 심도를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8비트가 되게 할 수도 있고 16비트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하냐면 이미지 모드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8비트인지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근데 이렇게 바꿔도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구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8비트였기 때문에 높여도 원래 그 높이는 것만큼의 화소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낮추는 거에서는 확실히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고대비 이미지 갖고 계시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네. 요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해상도라는 게 있죠? 화면 해상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해상도는 여러분이 요 모니터 화면에서 보시는 해상도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화면 해상도는 모니터 해상도하고 사진의 픽셀 치수가 같으면 100%로 볼 때 사진이 화면을 꽉 채우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1024-768이면 1024-768로 해상도가 조정돼 있는 모니터다. 그럼 화면을 꽉 차겠죠? 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화면 해상도는 PPI.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지 사이즈 봤을 때 요거 픽셀 퍼 인치를 줄여서 PPI라고 합니다. 이 PPI가 픽셀 퍼 인치가 돼요. 픽셀 퍼 인치. 그죠? 네. 픽셀 퍼 인치 기억해 주세요. PPI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해상도가 레졸루션이 이 이미지, 벚꽃 이미지는 180 PPI를 가지는 거죠. 이미지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화면 해상도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화면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화면상의 픽셀 개수가 몇 개 나타나느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높게 설정을 하고 싶다면 그래픽 카드를 바꾸셔야죠. 네. 그래픽 카드가 높은 해상도를 지원해야 화면도 나오죠. 물론 모니터도 지원해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미지가 이제 화면상으로만 보여질 거다. 그럴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거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웹사이트를 어떤 화면 해상도 기준으로 만들 거냐. 요즘은 1024-768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요. 예. 그런 화면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화면을 쓰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화면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사실은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웹 디자인을 하거나 뭐 그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픽셀 치수, 픽셀 디멘전이라는 게 있는데 픽셀 디멘전이 뭐예요? 해상도를 보여준 기준이 되겠죠? 픽셀 디멘전이 이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픽셀 디멘전이 이거예요, 이거.
몇 개다? 픽셀이 몇 개다? 하는 거야. 픽셀 디멘전이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여기에는 이미지 리샘플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여기서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해상도의 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9메가 이미지인데, 픽셀 디멘전이 2048에 1536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제가 이렇게 해상도를 낮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보이세요? 픽셀 디멘전은 유지가 되는데, 인쇄 해상도는 그대로죠. 요게 바뀌었죠? 요게, 사이즈가 바뀌죠? 네? 그죠? 제가 이거 해상도 줄였더니,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위에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화면에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얘가 실제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케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죠? 네. 근데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원래 그대로 크기를 가져가고 해상도를 줄이려면 여기 리샘플링이라는 걸 눌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리샘플링은 없는 화소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리샘플링인데 포토샵이 제공하는 리샘플링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보관법이라고 하는데요. 보관법. 네. 그래서 없는 화소를 옆에 화소에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죠. 리샘플링을 켰을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제가 72로 했어요. 자, 픽셀 디멘전 자체가 줄어들죠. 요건 그대로. 그죠? 네.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리샘플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인쇄할 거냐 화면에 보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해상도는 비트맵 이미지 세밀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PPI로 측정한다. 그죠? 네. 근데 리샘플링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 치수나 해상도를 변경할 때 이미지 데이터 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해상도 변경을 해도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로, 세로, 너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로, 세로, 너비를 바꿔야 하거나 해상도를 바꿔야 할 때, 즉 이미지 해상도를 바꿔야 될 때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인쇄기로 인쇄하는 거, 프린터로 인쇄하는 거,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프린터로 할 때나 프린터로 할 때는 이미지 점의 개수를 가지고 망점으로 인쇄해요. 자, 이게 망점이 뭐냐, 여러분. 신문 자세히 들여보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대경 같은 걸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칠게 인쇄된 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잉크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를 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픽셀 퍼 인치가 PPI라고 했죠? 네, 잉크를 점을 찍어서 얘기할 때는 D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PI는 도트 퍼 인치가 되죠. 점이 인치당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인쇄 해상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문 같은 데는 해상도가 사진이 인쇄될 때 보통 얼마 정도 쓰느냐? 네. 140, 140인 거죠. 단위는 DPI. 자, 가로, 세로, 점의 개수가 그 정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의 개수가 많으면 인쇄 해상도도 높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려한 사진이 인쇄가 되겠죠. 네. 근데 인쇄를 할 때는 이 프린터의 성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좌우가 돼요. 그래야 결과물이 좋아지는데, 프린터 자체도 해상도가 좋아야 되고 종이도 좋은 거 쓰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고품질 사진 인쇄할 때는 220 dpi 이상이어야지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PPI라고 썼네요. DPI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인쇄기에서 할 때는 보통 이제 스크린 선수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3도 분판, 4도 분판을 갖고 분판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각각의 그 스크린 가로선 수가 인치당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선을 이렇게 그 인쇄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인치당 셀 선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쇄기에서는 스크린 선수를 가지고 해상도를 따집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는 그 인쇄할 때는 좀 단위를 다르게 쓴다. 이건 나중에 이제 인쇄 관련 그 툴들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관장 해상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인쇄를 하고 싶어요. 좋은 품질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사진을 일단 포토샵으로 불러드렸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봤을 때 레졸루션 여기 보시면 오토 레졸루션이라는 거 있어요. P2 해갖고 오리지널 사이즈 해주면 이거 원래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이즈고 내가 인쇄를 위해서 조정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쓰는 사이즈를 정해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960, 640, 1024, 7 이건 뭐겠어요? 인쇄가 웹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인쇄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 웹용은 그래서 PPI죠, 단위가. 요거는 A4, A6 리갈 레터 많이 보시던 사이즈죠. 뭐예요? 문서죠? 종이 사이즈, 종이.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46, 57, 80 이거 뭐예요? 인치인데 46 배판, 57 배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진 사이즈예요, 사진. 그죠? 네. 그리고 오토 레졸루션 하면 이 사진에 맞는 레졸루션은 얘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줘요. 그래서 베스트일 때 이렇고 굿일 땐 이렇다, 드래프트일 땐 이렇다, 뭐 이래서 퀄리티를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 레졸루션 기능을 써보셔도 좋겠다, 인쇄하실 때. 물론 찍어보고 결과를 비교하셔야 돼요. 출력을 해보고 결과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뭐 자세한 내용은 그냥 찍어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리샘플링. 이미지의 픽셀 치수나 해상도를 변경할 때 이미지 데이터 양을 변경하는 거다. 자, 이미지 데이터 양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요거 리샘플링을 하고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요거. 네. 자, 그래서 다운 샘플링 하면 픽셀 수를 줄이면 이미지에서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줄죠. 네. 확대 리샘플링도 돼요. 확대 리샘플링을 할 때는 이게 리샘플링을 하면 화질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 넣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더 큰 픽셀 치수로 리샘플링 하면 선명도가 손상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샷 마스크 같은 필터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고해상도, 아주 해상도가 높은 거, 네, 그럴 때는 리샘플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여도 크게 손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그 미리 보기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샘플로 해보려고 할 때는 그냥 원본 이미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과물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이미지를 복제를 해가지고 하세요. 복제를 해가지고 듀플리케이트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카피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리샘플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 수학적인 계산, 보관법을 이용해서 리샘플링을 해요.